이슈 오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경상북도의 백신 접종 현황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 최은정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네, 네. 좀 바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백신 접종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2월 26일부터 도내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등 65세 미만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22,6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4시 16시 기준 2,600여 명을 접종하였고 오늘 접종 계획대로라면 3,800명을 접종하게 되면 18.9% 정도 접종률입니다. 우리 도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서 이번 주 14,500여 명으로 약 64%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울릉도 주민들도 이제는 시작을 한 건가요? 네네.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죠? 예, 이번 주부터 했는데 오늘은 접종하지 않았고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섬 지역이라서 이동하는데 조금 힘들어서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 또 입원, 입소, 종사자가 접종 대상이잖아요. 네. 접종 계획도 좀 살펴주시죠. 네. 백신 접종 순서 일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고요. 국가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접종 중인 요양병원은 3월 5일까지 그리고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은 3월 2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3월 4일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시작으로 해서 3월 중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그리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등 61만 명, 그리고 하반기에는 성인 18세에서 64세, 그리고 소방, 경찰 등 필수 인력으로 미접종자, 2차 접종자 등을 162만 명을 11월까지 접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차근차근 국가 계획에 맞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일반 도민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언제쯤 맞을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접종은 하반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네. 18세 이상 64세 성인과 교육,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 등 가장 많은 인원들이 이때 접종하는 시기로 7월부터 11월까지 162만 명 정도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162만 명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누가 1호 접종자가 될 것인가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 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정작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동의율이 높았다고요? 네, 2월 초에 국회 미래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의 한 60.1%가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45.2%로 낮게 조사돼서 다소 염려스러웠습니다. 근데 2월, 3월 지금까지 접종 대상자의 동의율을 살펴보면 92.8%의 접종 동의율을 보여서 긍정적입니다. 시설별로는 요양병원이 90.9%, 노인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이 95.1%였고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의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98.1%로 전국보다 3.5% 이상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혹시 순서가 됐는데 안 맞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긴 했나요? 극히 드물었습니다. 거의 네. 없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 1호 접종자 논란도 또 따지고 보면은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접종이 시작된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잖아요. 안전성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가요? 네, 현재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동 SK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는 70.4% 정도이고요. 해외 사례를 봐도 안정성은 입증되었고 전문가들도 안전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백신의 어떤 유효성에 대한 임상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한 후에 접종 여부를 최종하기로 하고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표본 과정에서 너무 수가 적어서 혹시 모르니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를 축적하고 맞아야 된다 해서 미뤄진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백신이든 간에 접종 후에 뭐 크고 작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백신 접종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좀 짚어주시죠. 예, 백신은 몸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 접종 받으시고 또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접종을 미뤄주셔야 합니다. 또한 심각한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예진시에 의사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민들께서는 30-3 법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방 접종 후에 30분 동안 접종 기간에서 머무르기, 귀가한 후 3시간 주의 깊게 몸살피기, 최소 3일간 주의 깊게 몸살피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예방 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나는 국소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이나 아니면 부기 발적 등이 있고 전신 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별다른 조치 없이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소실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짚어보면 네. 뭐 급성 병력이나 병증이나 여러 가지 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예진 씨의 의사한테 꼭 알려야 하고 또 백신으로 인해서 혹시 이상 반응을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33 그러니까 예방접종 후에 30분 정도는 접종기관에서 머무르면서 몸을 살피고 귀가한 후에도 3시간 굉장히 주의 깊게 내 몸이 괜찮은가 살피고 또 3일간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도 살피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현재까지 백신에 접종한 분 가운데 이상 반응 보인 분들도 있었잖아요. 다행히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백신 접종 후에 혹시 몸에 이상 반응이 이거 이상하다, 뭐 3일, 3시간 지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할 때는 어디로 문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접종자 가운데서는 특이하게 뭐 이상 반응을 보이신 분은 없었고요. 네. 대부분이 뭐 미열, 그리고 두통, 몸살 같은 경미한 증상이었습니다. 네. 예, 접종 후에는 접종 기간에서 30분 정도 휴식 취하면서 이상 반응을 관찰하고 혹여 심각한 어떤 이상 반응이 관찰되면은 119 등 구급차를 통해 응급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귀가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귀가 후에 뭐 39도 이상의 고열이나 두드러기, 발진, 그리고 얼굴이나 손에 이제 붓는다는 어떤 심한 알레르기 반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게 약간의 미열이나 뭐 피로감, 두통, 메스꺼움 이런 건 느낄 수 있지만 이건 조금 정도가 지나치다 할 때는 119로 연락을 하시거나 보건소 혹은 응급실로 꼭 들르셔야 된다는 것.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중에 맞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때는 시기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접종 받아야 할 순서에 내가 갑자기 뭐 열이 나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서 못 맞게 되면은 이 증상이 호전된 후에 예약을 해서 다시 접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단순히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미동의일 경우에는 마지막 순서로 밀려서 11월 정도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날 못 맞는다면 다시 예약을 해서 빠른 날짜에 접종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좀 불안해요 이러면서 거부를 한다면 11월 이후에 가장 네네. 최후순위로 밀어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신에 접종한 후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집단 면역이 빨리 좀 형성이 돼야 될 텐데 코로나19 감염 확률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약 95%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70% 이상의 항체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항체 형성은 백신 2차 접종 후 7일에서 14일 이후에 항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네. 항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동안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면은 감염될 확률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비록 개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나 지역사회 전파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7일 정도 있다가 항체가 형성되긴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는 써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백신 맞았다고 해서 뭐 일주일 지나고 항체가 형성됐겠지 하고 마스크 쓰는 걸 조금 뭐 피하시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접종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2차 접종을 하고 나서도 마스크는 써야 하나요? 마스크를 벗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마스크는 뭐 접종을 한 이후에도 우리 개인의 어떤 위생을 위해서라도 착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집단 면역이 네. 형성됐다는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네. 계속 써야 한다.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한 현실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상북도와 시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준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 그리고 지인, 국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염되더라도 중증 감염이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또 사회적 거리 두기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내가 접종할 순서가 되면 꼭 접종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 모두가 다 완료할 때까지는 계속 바쁘실 텐데 좀 수고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 최훈정 과장이었습니다.